반갑습니다. 보전처분 제3탄 가등기와 보전처분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등기는 정식 명칭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렇게 등기부 등본에 등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에서는 순위보전 가등기냐 담보 가등기냐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말소기준 권리 배울 때 담보 가등기는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이 순위보전 가등기는 말소기준 권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순위보전 가등기부터 알아보게 되면요. 자, 갑과 을이 이렇게 계약금 중도금이 다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계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중도금이 들어가게 되면 중도금이 8억까지 안 들어갔을지라도 계약 해지를 못해요. 갑이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은 을의 하자가 있을 때만 해지할 수 있고요. 을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갑이 하자가 있을 때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그냥 단순 변심으로 해서 이 해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A가 나타나 가지고 13억을 준다고 갑한테 제안을 해요. 그래서 갑이 A한테 13억에 등기까지 이렇게 넘겨주게 됩니다. 중도금이 22년 2월에 들어갔고 잔금이 22년 5월 달에 하게 됐는데 22년 3월에 이렇게 중도금 들어간 이후에 등기가 A한테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기가 A한테 할 것이냐 이 A한테 갈 것이냐 실권리가 누구한테 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나라 민법에서는요 물권 변동에 효력해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덕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등기한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한 사람한테 이렇게 건전함과 압류가 또 이렇게 설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중도금, 잔금이 들어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등기가 중요하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래할 때 어차피 살 거 계약금, 중도금, 이 잔금을 길게 늘리지 마라.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것이 좋지. 괜히 길게 늘리면 이 사람이 사고 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주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을이 할 수 있는 조치가 결국 갑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결국 사기죄로 해서 이 고소하는 이것이 있고요. 즉 배임죄가 되겠죠. 옛날 같은 경우는 배임죄가 그렇게 큰 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중죄로 하기 때문에 바로 구속시켜서 최소 6개월 그 실형을 받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배째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 손배소 또 청구해야 되겠죠. 근데 갑한테 돈이 없으면 결국 을은 돈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거의 잔금까지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때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가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가등기를 하는 목적은 뭔가 하면요. 거의 다 돈을 지불했는데 왜 가등기를 하냐 이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자 갑이 지금 2년, 지금은 거의 조정지역이 다 풀렸기 때문에 2년 동안 보유만 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으로 해서 비과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년 8개월이 지났다는 겁니다. 4개월만 지나면 비과세 되니까 내가 4개월 뒤에 넘겨줄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을이 사고를 쳐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순간에 압류나 기타 이런 제한 등기가 들어올 수 있는 준비가 딱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좀 해결하고 내가 나중에 넘겨받을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왜? 집값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을은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때 하는 것이 뭐다? 가등기다. 이렇게 해서 이 가등기를 해놓게 되게 되면요. 이 가등기 효력은 뭐가 있는가 하면 만약에 이 가등기, 을이 이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본등기 한다 그래요. 본등기 하게 되면 이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것을 다 그냥 말소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무권리를 받은 이 무권리에다가 설정한 이 건전한 압류 이것도 같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절대로 사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렇게 가등기를 해놓은 상황이라 그러면요. 이 세금은 누가 낼 것이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이 소유권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소유권 있는 사람한테 결국 재산세가 부과가 돼요. A 같은 경우는 재산세 실컷 내다가 결국 을이 본등기 하게 되면 소유권은 소멸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은 절대로 매입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등기부 등본에는 가등기는 소유권, 청구권, 가등기 이렇게 등재가 돼요.
그래서 이 등기 원인은 뭐냐? 매매 예약입니다. 예약을 했다는 거야. 등기를 이전해 가기로 미리 예약해 놓았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식당에 예약전을 하게 되면 결국 완결은 뭐예요? 가서 먹는 거, 이것이 이제 완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소유권을 가져가기로 예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 등본의 역사를 보면요, 부채식 등기부가 있고 76년도에 우리나라 최초 바인다시 등기부를 만들었죠. 이 바인다시 등기부는 타자를 쳤었어요. 타자를 치다 보니까 이 칸을 못 만듭니다. 그래서 가등기가 신청이 되면 본등기 하려고 이렇게 빈칸을 만들어 놔요. 현재 전자식 등기부는 그냥 빈칸을 만들면 되니까 뭐 들어가기 위해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빈칸이 없습니다. 근데 이 바인다식 등기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빈칸을 만들어 놔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요 가등기권자가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소유권 가등기는 요때 했고 소유권은 이렇게 8월 3일 매매를 해서 이렇게 매매를 해가지고 2020년 8월 5일 날 본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요 가등기, 요 순위가 본등기 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는 순위 보존 능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본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밑에 3번, 4번은 말소가 되고 말소됐다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은 절대로 사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걸 무슨 가등기? 순위 보존 가등기다. 근데 우리가 가등기 같은 경우는 매매 예약 아니겠습니까? 요 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이 있어요. 10년 안에 소송을 해야 된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제척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 완결권이 행사를 했어. 그러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척기간 끝나고 나서 완결권 행사하고 나서 10년 지나면 이 가등기를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등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내가 성소해서 이길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입찰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가등기를 소송해서 이길 자신이 없다. 그러면 입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정지 사유가 있어요. 이 가등기가 소멸되어 있는데 결국 이 가등기권자가 점유를 하고 사용하고 있으면 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담보가등기는 소멸시효 정지 사유가 안 됩니다. 이건 담보가등기는 그냥 10년 지나면 무조건 소멸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순위보전가등기냐 담보가등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등기 같은 경우에 자 A 소유 진주 농지입니다. 이것을 매입을 했어요. 누가? 갑교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등기 설정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수강을 하신 분이 제가 이제 가등기 소멸시효가 있다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이고 매매 예약서 소멸시효 10년이다 하니까 이분이 막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가등기를 2002년도 한 거예요. 최대 20년이 벌써 이렇게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 2003년도가 이제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가등기는 이제 소멸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봐라. 혹시라도 A가 살아계시면 양심상 왜 돈을 다 지불하고 가등기 했지 않겠습니까? 양심상 호소하게 되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나중에 가서 보니까 A가 사망했어요. 그 B, C, D 상속인이 있네요. 이런 경우는 B, C, D 상속인이 이전 등기 해주기가 만무하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등기가 소멸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등기 소멸시효 있다는 거 반드시 꼭 확인하시고 가등기 해놨다고 안심하지 말고 반드시 본등기를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등기 소멸시효가 있다는 거, 그 정지 사유는 뭐다? 점유 사용하고 있으면 가등기권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으면 결국 소멸시효가 정지된다는 거, 그리고 담보가등기는 소멸시효 정지가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위보전가등기는 이렇게 되고 담보가등기는 담보 설정 목적으로 하는 게 담보가등기예요. 자 보면 공장인데요. 갑자기 3억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채업자한테 가가지고 왜 은행 가니까 절차가 복잡하고 대출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손쉽게 사채업자한테 3억을 빌렸어요. 변제기를 15년 11월로 해서 이렇게 빌렸는데 이 사채업자가 가등기를 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건저당 설정하면 되는데 왜 가등기를 설정해달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뭔가 하면 건전당 설정한 이유가 건전당보다 담보가등기가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옛날 같은 경우는 뭐 1억 같으면 한 10만 원 안쪽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채권 매입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국민주택을 짓기 위해서 기금 마련하는 건데 이것이 뭐 최고 옛날에는 전환율이 뭐 한 3% 안쪽이었는데 지금 18% 이상이 돼버렸습니다. 이자가 많이 올라가면서 전환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10만 원 안 되던 것을 지금 뭐 100만 원, 1억 같으면 거의 뭐 100만 원 가까이 내니까 뭐 은행 가서 막 욕이 막 나오더라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했지만 결국 아시는 분들은 지금 정부가 굉장히 세금을 많이 거두고 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느낄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이 집이 이 공장이 추락해서 3억으로 이상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소유권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이 건전당 설정하지 않고 담보가등기를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가등기가 없을 때는요, 이렇게 가등기를 해놓고 그리고 변제기 되면 돈 안 받으려고 도망다녀요. 그래서 변제기가 지나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원래 가등기는 뭐냐? 순위보전 가등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공장을 3억 빌려주고는 바로 꿀떡 삼키는 본등기 해보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1983년도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자, 이런 경우에 이걸 우리 담보가등기로 하자. 왜? 돈 빌릴 목적이었으니까 담보가등기로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담보가등기로 봅니다. 그래서 담보가등기 같은 경우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보면 경매에 관해서는 담보가등기는 건전당으로 본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가등기는 뭐가 같다? 건전당과 같이 보시고 경매에서 권리 분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 받을 권리가 담보가등기는 되기 때문에 이것도 뭐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순위보전가등기냐 담보가등기냐 이 구분 방법은요, 문건처리 및 송달이력서에 우리가 순위보전가등기 담보가등기 이거는 법원도 몰라요. 당사자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법원도 모르니까 순위보전가등기가 선순위 있는데 경매 진행시키면 결국 낙찰받은 사람도 조건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야, 네 가등기가 순위보전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신고해라 라고 요청을 해요. 송달하게 되면 문건 처리에서 채권 신고하게 되면 담보가등기, 채권 신고 안 하게 되면 순위보전가등기, 이렇게 법원은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달이력서에 이렇게 채권 신고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매각물건명세서에 비고란에 가등기 인수라고 적게 되면 결국 순위보전가등기니까 인수되지, 담보가등기는 뭐야? 말소 기준권리가 돼서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인수라게 되면 무슨 가등기? 순위보전 가등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건 및 송달이력서에 이렇게 가등기권자 같은 경우는 최고서 발송을 하게 됩니다. 요 최고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법원에서 요청하는 거예요. 일본 용어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최고는 뭐야? 요청하는 거다. 자, 네 가등기가 채권이 있는 가등기니 아니면 소유권을 가져가는 순위보전 가등기니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네 소속을 밝히라 한 겁니다. 이분이 자, 채권 신고를 이렇게 했어. 하게 되면 요 채권계산 제출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슨 가등기? 담보가등기로 보시면 돼요. 만약에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무슨 가등기? 순위보전 가등기로 보고 우리는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물건명세서에 보면 이렇게 매각물건 보면 이렇게 가등기 인수 이렇게 적어 놓게 됩니다. 가등기 인수 적어 놓게 되면 이 가등기는 무슨 가등기다? 순위보전 가등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보전처분,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중에 어떤 것이 가장 강력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다 강력한 권리입니다. 어떤 분은 뭐 돈 받을 권리니까 가압류가 제일 강력하다 하시는 분도 있고, 가처분은 소유권을 못 가져가겠다 묶었으니까 가처분이 강력하다는 게 있고, 가등기는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가등기가 제일 강력하다 하는데 결국 신청 채권을 다 틀리게 됩니다. 돈 받을 경우는 뭐한다? 가압류다. 금전 채권에서는 가압류, 그리고 권리나 법률관계라는 것은 가처분. 가등기는 뭐냐? 소유권 이전을 목적할 때는 가등기.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항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권리들은
어떤 것이 뭐 제일 강력하다라고 단정을 하기보다는 가는 길이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전일 때는 가압류, 권리관계나 법률관계일 때는 가처분, 소유권을 가져올 때는 가등기, 이렇게 그의 목적에 따라 설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재산을 어떻게 한다? 딱 보존처분 묶어놨다는 겁니다. 묶어놨는데 사게 되면 어떻게 한다?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나중에 소송을 해서 결국 이렇게 확정 판결을 받아서 소유권을 가져가게 되면 내 소유권은 소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존처분이 되어 있는 것은 웬만하면 사지를 마라. 반드시 뭐다? 말소를 시키고 사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존처분에 대해서 1탄, 2탄, 3탄을 통해서 이렇게 봤어요. 이것을 잘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내 재산을 지키기에 잘 합당한 방법을 찾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경매할 때 반드시 요 세 가지 권리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는 뭐냐? 돈 받기 위해서 하는 권리들 같은 경우는 말소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압류나 담보가등기는 돈 받을 권리니까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소멸되고요. 가처분이나 순위보존 가등기 같은 경우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으면 소멸되지 않고 인수가 되어서 낙찰받을 때는 조심하시라 말씀드립니다. 제자분 같은 경우에 저한테만 배우셨는데 처음에 몇 건 낙찰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제 자만해서 이걸 분석하지 않고 입찰했다가 보전금을 날린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실수해서 돈 날리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보존처분 3탄을 통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